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연세수의원 원장 심영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찌꺼기, 찌끄레기 뭐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림프 슬러지, 감정 슬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뭐 이 사람 나와갖고 좀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찌꺼기, 찌끄레기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고 이제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몸도, 우리 자동차도 이제 타면은 휘발유가 들어가서 나중에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음식물이나 또 공기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맛있게 먹지만 나올 때는 또 우리가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찌꺼기, 찌끄레기들이 안 빠지고 몸에 있으면 병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렸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펭귄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뛰어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주저주저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더 퍼스트 펭귄, 모험을 무릅쓰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그 옆에 돈키호테의 그림도 있어요. 돈키호테 그림. 그래서 돈키호테는 자기의 이상향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저는 원래 성형외과를 전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형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 오늘 환자분들 중에 30%가 여성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환갑이 넘어갔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계속 대하다 보면 내가 일찍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고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찾아낸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하게 됐어요. 1995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동안 하지정맥류를 해왔고, 오늘도 정맥류 환자를 받고 수술도 자주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정맥학회 2001년도에 창립을 했고, 중국의 대련과 북경에 2개의 정맥류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 다리를 잘 고친다고 입소문이 난 이후에 하지정맥류가 지금까지 누적 제가 수술한 환자 수가 4만 명이라서 아마 동양에선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을 잘 본다 그러니까 다리 부으신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전 세계적인 난치병인 림프 부종, 자궁암 수술하고, 또 남자들은 전립선암, 직장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건데요. 또 여성분들은 그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팔이 붓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는데, 제가 원래 그 메디컬 센터에 있을 때 전문으로 하던 것이 미세혈관 수술입니다. 그래서 미세 림프 수술로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교수님한테 사사를 받고, 그리고 통 크게 종합병원을 차립니다. 종합병원을 차려서 크게 입원실도 한 100베드 정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최고의 림프 부종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거의 동양에서 최초로 했을 겁니다. 그 림프 절 이식 미세 수술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하고 나서 결과가 100% 실패였다. 음. 병원도 망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음. 가슴에 쓰라림도 겪었고, 그리고 뭐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음. 뭐 한때는, 잠시 한때는 제 삶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림프 부종이라는 게 물이 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찌꺼기가 고인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가 찌꺼기예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보이면 이 림프 찌꺼기를 끈적끈적해져 있으니까 미세 수술로도 안 빠져나가는 걸 거다 하고서 그거를 녹이는 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오늘 그 찌꺼기 해소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림프 찌꺼기란 개념을 제가 아무리 의학서적이나 뭐 그다음에 펍메드라고 전 세계적으로 의학 논문이 가장 많이 돼 있는 그런 의료 자료 창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도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림프 슬러지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걸로 해서 림프 부종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전기로 이온 분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했더니 환자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엘키오 요법을 창시하게 되고, 엘키오 요법이 부종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난치병이라든지 만성 통증이라든지 혹은 드물게 유전 질환이라든지 혹은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도 고쳐지는 거를 현장에서 경험함으로 해서 많은, 지금 현재는 제가 주로 이 환자들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더 이상 당신은 해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진단받고 평가받으신 분들이 주로 오세요.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고 신장 혈관 투석을 한 지 30년 되십니다. 얼굴이 시커먼데 지금 석 달째 했더니 얼굴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소변을 한 달에 5방울 보는 사람이죠. 와. 신경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야. 신장이 다 망가지면은 노폐물이 완전히 최고로 축적이 되는 거니까 제 림프 슬러지 개념의 아주 최고의 악질적으로 많이 고여 있는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저를 전적으로 의존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7회 치료를 했는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얼굴 좋아졌냐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미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포기한 상태겠다. 근데 본인은 처음에 주사를 이렇게 꽂고 링겔을 꽂고 있으면 똑바로 드러누워 있지를 못하고 예. 계속 움직여. 아프니까. 근데 최근에 어저께 오셨었는데 얌전하게 20분 그대로 누워 계십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워낙 만성화가 되니까 자포자기 심정도 있고 주위에서도 관심을 30년 동안 어떻게 쏟아요. 효자가 어디 있어요. 중풍으로 돌아가면 효자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림프 슬러지, 그 다음에 림프 슬러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감정 슬러지도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슬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인가요, 이게? 예. 네. 자, WHO에서는 건강을 뭐라고 하냐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상태라고 정신이 들어가요. 우리 의사들은 주로 몸뚱어리를 주로 봐요. 정신을 보는 분야는 정신과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이제 3요소로 슬라이드를 조금 비춰주실까요? 네. 3요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이 생기고 혼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이 생기고 육신이 아픈 거야 뭐 당연히 병도 금방 아는 거고. 근데 사실은 영혼의 문제가 문제인데 영적으로 병든 건 어떤 거냐면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무덤가에 뭐 귀신 들린 게 이제 영적으로 병든 거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악령의 역사라고 하고 쓴뿌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적 치유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혼적으로 인제 이 병이 들게 돼요. 여러 가지 인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 쌓이는 것이 감정 슬러지라고 인제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몸 신체에 쌓여 있는 찌꺼기를 림프 슬러지라고 하고, 그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이 다 이 영혼육이 병들게 만드는 건데, 어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중에 한 군데가 망가지면 딴 데도 쫓아서 같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인제 저는 뭐 교회를 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분야에서, 제가 인제 불교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제 뭐 그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고, 영적으로는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인제 치유를 하면 되고, 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취미, 독서, 음악, 미술, 대내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그다음에 육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래야 된다. 요게 인제 육적인 건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자, 근데 지금은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혼욕을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능은 육체적인 거, 자아는 혼적인 거, 초자아는 영적인 거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드, 본능적인 거는 원초적인 충동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슬라이드를 조금 비춰 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육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자아는 뭐냐면 현실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자라는 거는 맨 위에 그 빙산의 일각으로 떠 올라온 게 인제 그죠. 슈퍼, 이거는 좀 옆에 그려져 있는 게 슈퍼예요. 초자하고 빙산에 살짝 올라간 게 슈퍼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제 내면화된 그 이런 컨트롤을 해 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영성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인제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감성이라든지 요런 거를 초자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인제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쓴뿌리, 아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음속 깊이 자리한 원한, 상처,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쓴뿌리라고 하고, 이 감정이 뿌리가 내리면 본인만 나쁘면 좋은데 주변 사람까지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인제 쓴뿌리 컨트롤. 네, 여기 다음. 그다음에 인제 치유는 어떻게 아 유도를 한, 요게 인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다음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절제. 예.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인제 성경적인 거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절, 이거는 이 교회에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인제 육적인 거는 뭐냐면 육체의 이 일은 음행, 더러움, 호색, 방탕, 시기, 분냄, 술 취함, 다툼, 분쟁, 이단, 당파. 뭐 우리 신문에 매일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죠? 뭐 누가 감옥에 갔다든지 누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거는 인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이게 양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좀 지나치면은 인제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도록 그 악한 열매, 육체의 일을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인제 이 성경 공부, 기도, 말씀 뭐 이런 건데, 그 이 혼적으로 우리가 망가질 때는 어떤 거에 사로잡히냐면 혼돈해지고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또
분열을 시켜주고 또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어떠한 캐릭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죠. 지나쳤을 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은 인제 이 말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다음에 인제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 30분 정도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교제하기. 성령님과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깊어집니다. 그다음에 자아를 부인하기. 내 고집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 훈련하기. 이게 뭐냐 하면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퍼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순종 훈련하기.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자. 공동체 속에서 다듬자. 누구나 모가 나는데 오랫동안 다듬게 되면 둥글둥글한 돌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또 회복도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하자. 또 감사 훈련하기. 기쁨과 평안은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제 후배가 그래요. 아, 형님은 말할 때 감사가 배어 있어. 그거는 참 신기해. 그 친구는 그, 그 불교를 굉장히 잘 믿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점이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열매를 점검하기. 내 안에 열매가 잘 자라고 이제 보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요렇게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걸로 해서 이제 뭐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엄청나게 힘든 십자가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건지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회개가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참 그 기도 훈련할 때는 깐난쟁이 때 엄마 젖을 너무 꽉 깨물었던 승질이 나서 그것까지도 회개를 하자, 용서를 구하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뭐 그런 거기까지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자기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유 기도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새롭게 열매를 맺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캡처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감정이나 영혼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 하면은 난치병인 환자가 좋아질 때가 됐는데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신앙 상담이나 어떤 고민 상담이나 이렇게 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외과 의사예요. 옛날에는 뭐 손가락 잘라준 거 붙이는 거 하고 화상 상처 피부 이식하고 이러던 의사인데, 이걸 환자분이 왔을 때 갑자기 감정상 뭐 신앙 상담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거고, 또 의학계 내에서는 정신과에서 다루는데, 요즘엔 정신과가 전부 다 정신약물로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신치료 같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신앙 상담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환자분들하고 면담을 해요.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면 30회 정도면 80%가 좋아지세요. 난치병이. 이분은 바짝 마른 아주머니였었는데 69세 그 정도 되셨는데 바짝 말라. 근데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30회까지 가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잠깐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통 할 땐 10번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20번
10까지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때가 한 50% 좋아지고 20번이 넘어가면 나머지 20-30% 좋아져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어머니는 그리고 인제 제가 엘큐어가 진단도 되니까 세포 방전도를 체크를 해 보니 세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치료가 안 되는지 본인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데 환자분들은 자기가 안 좋아지고 병이 난 이유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20억 인데 20억을 부동산 사기를 맞아서 남편도 못 보겠고 아들도 못 보겠다.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 생각만 하면은 나는 도저히 식욕도 떨어지고 이게 식욕이 떨어지니까 영양 보충이 안 되는데 그리고 머리에선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감정스러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뚱딴지 같이 감정스럽지 얘기를 하는 게 림프스러지는 제가 자신 있다. 없애드릴 수 있다. 그러나 감정스러지는 본인이 컨트롤해야지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라고 전신 마취를 해서 10년, 20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스러지는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스러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선 치료가 안 되는 거,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것들은 자기 육신이 망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땐 죽으라고 안 고쳐져요. 그 귀신 들린 자 체크해 보면은 배고픔 물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간질 환자라고도 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좀 틀린 거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영적인 반응을 못 하니까 대부분 세포가 다 방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큐어 요법은 뭐냐면 이 육체를 고쳐주는 거지만 감정까지 타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감정 슬라지는 제가 이렇게 대강 이 정의를 내려봤는데 내 마음에 표출되지 못하고 억눌려서 내면에 고여 있는 어떤 찌꺼기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스트레스가 생겨. 성질이나 아니면 자기가 창피하든지 아니면 얼굴이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얼굴이 빨개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정 슬러지가 있으면 오히려 감정 슬러지는 혼적인 작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영적으로도 혹은 육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억눌려진 분노, 표현되지 않는 슬픔, 질투, 수치심,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이 된 것 그리고 자기 방어로 굳어진 감정 방어 벽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감정 슬러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 굳어서 딱딱해진데 림프 슬러지하고 똑같아요. 감정 슬러지도 굳어갖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살면서. 근데 그거를 용서하고 내 잘못도 있을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돼. 아까 그 20억 부동산 사기 당하신 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밥 3끼를 굶습니까? 그랬더니 먹는데 소화는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자 어머니 밥 3끼 먹는 거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그룹의 재벌 총수 밥 3끼 먹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인데 20억은 갑자기 어머니가 복권을 샀는데 100억짜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거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억 없어도. 근데 왜 그거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좋지만 안 될 건데 왜 그거 갖고 징징대고 그렇게 사십니까? 네, 그러면서 싹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저기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운동하세요. 딱 그랬는데 석 달 후에 왔어요. 얼굴이 화사해져서. 말 한마디에.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일반 사람 친구가 얘기하는 건 조금 권위가 틀린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스럽지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회개를 못해서 생기는,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해서 생기는 게 상당히 많다. 남한테 왜 전가시키냐고, 책임을. 자기가 결정한 건데. 그 주식 투자할 때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 투자하는 거니까 적자가 나도 할 수 없다. 그건 당신 책임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픈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응어리를 갖고 있질 말고 깨끗이 씻어야지 당장 오늘부터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감정 슬러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뭐 제가 뭐 저기 목사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단체 교주도 아니니까 뭐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감정 슬러지 치료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 슬러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억 손해봤어, 전 재산. 발생 원인은 뭐예요? 억제. 20억이죠. 그렇죠. 억제. 근데 20억을 자기가 손해를 봤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만 생각을 안 해요. 20억을 사기친 사람한테 화살을 준단 말이야. 그 X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되고, 억제된 감정, 그리고 이렇게 20억이라는 게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사기를 당한 거, 8년 전이고, 8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반복된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상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애인한테 쓰라린 그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딱지를 맞고, 실연의 아픔을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병이 돼서 그냥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쉬움이라는 노래가, 그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갔는데 이 애인 아빠한테 완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소주 한 잔을 탁 먹고 악상이 떠올라서 쓴 곡이 아쉬움이라는 노래인데, 그게 대박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 그 여자 없어도 살아. 근데 되게 재미난 게 그 애인의 딸이 나중에 찾아왔다. 그 싫어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감정 슬러지가 쌓이게 되면 육적으로 이제 영향을 줘서 만성 피로, 불면증의 원인이 뭐냐? 감정 슬러지예요. 그 약으로 치료됩니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아니면 무기력해지고, 신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죠. 아까 그분도 20억 아주머니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와서 보니까 아픈 데가 없어요. 심리적 결과로 어떻게 되냐? 우울해져. 우울증도 대부분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성적 안 올라. 엄마만 보면 짜증나. 엄마가 주로 이제 야단치지, 아빠가 야단치는 집도 있지만 불안해져. 감정 기복이 생겨.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 신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되지 뭐. 소화불량. 소화불량 있는 사람들은 대개 소화불량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대로 뇌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위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심할 때는 뭐 먹으면 체해요. 소화 안 됩니다. 자율신경이 부조, 요새 자율신경 부조가 많아요. 이거 자율신경 깨진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부작용으로도 생기지만은 자율신경 실조.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 떨어지면 결과는 뭐예요? 암 환자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면역력만 떨어졌다면 이제 이거는 내 세상이다 하고 커지는 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건강하면은 면역력 높으면 암 발생 안 합니다. 다음. 감정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현되지 않은 병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술 한잔 먹고 친구랑 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풀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과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은 성당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든지, 뭐 방법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감정 슬러지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우울증,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있죠. 화병, 이런 거, 만성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감정 회피가 습관이 되면 안 돼. 감정 풀어야지 회피하면 안 된다. 공감 능력이나 자기 감정 인식력도 떨어져.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 슬러지는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줄까? 일단 지각, 자각. 자기가 감정스럽지 내 몸에 어떤 감정이 고여 있는지. 그다음에 둘째, 허용. 감정 누르지 말고 느끼고 받아들여. 표현. 말하기 그렇고 좀 약간 뭐 학문적인 표현으로 쪽팔린다. 그러면은 말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몸동작, 운동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해석해. 왜 내가 이런 감정 느꼈을까? 남한테 전가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내려놓자. 이게 내려놓는 훈련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뭐 다른 불교나 그런 데도 목탁을 툭툭 두리면서 108배 하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자 내려놓자. 아이고 그리고 뭐 이 성당 가면 내 탓이여 내 탓이여 그래서 가슴을 빵빵 그 고릴라가 치는 것처럼 땅땅 치잖아요. 그다음에 회복적 루틴 만들기. 회복 코스로 가자. 그래서 이 감정 정화를 하고 명상이나 기도나 일기나 산책. 뭐 산책을 좋아하는 뭐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돕는 도구들 감정 슬러지 치유 도구는 명상. 지금 내 감정이 뭐지? 또 일기 쓰는 거. 감정 일기. 그다음에 감정 코칭 받는 거 좋아요. 심리 상담 받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아트 테라피. 그림으로 또 기도로 영적 내면 치유, 내적 치유라고 해요. 그런 훈련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쓴뿌리 제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은 제 블로그에 한 68개 정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심청이 심자에다가 젊은 연계. 그래서 젊은 연계. 이제 심연기 치시고 스트레스 치면은 블로그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감정 슬러지하고 림프 슬러지. 감정 슬러지는 혼적인 문제고 림프 슬러지는 육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배출되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슬러지는 축적되는 게 신체에 축적이 되죠. 림프관 조직 속에. 감정은 무의식으로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뭐 독소나 염증 물질이나 림프 슬러지, 그리고 증상은 부종, 통증, 면역 저하, 해독은 이온 분해하고 마사지하고 온열요법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건데 감정은 이제 원인은 억눌린 감정, 그다음에 외적으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든지 이 가슴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은 우울증, 분노, 불면증, 무기력. 그다음에 이제 해독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취미생활, 인식, 표현, 청소순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약이라는 것도 감정 슬러지에는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고 봐요. 타임 팩터가 중요한데 림프 슬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지고 나빠진다. 감정 슬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이라는 기전이 작동을 해서 그나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슬러지는 잘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림프 슬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림프 슬러지는 몸에 쌓인 감정의 먼지, 세포 쓰레기다. 이 세포가 배설한 대변과 소변이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느끼는 건 통증, 붓기, 만성피로 그다음에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처음에는 맑은 물로 다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토마토 주스처럼 찐득찐득해지고 또 좀 더 지나면은 밀가루 반죽처럼 되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석회화가 되는 것이 림프 슬러지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제가 림프 슬러지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얘기를 했고 요거를 엘큐어 요법이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이온 분해하는 요법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게 부수어서 물에 이게 빨래하는 원리가 옷에 때가 묻어 있는데 빨래하는 원리가 뭐야? 디터전트를 집어넣어 갖고 그걸 잘게 이온 분해하는 거잖아요. 빨래비누의 원리.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잘게 분해가 돼 갖고 물로 씻겨 나가는 게 빨래예요. 이게 때가 묻은 거 빨래하는 거. 그 마찬가지로 LQO가 그런 빨래 세탁기 역할을 하는 거죠. 림프 슬러지 구성은 뭐냐? 죽은 세포 조직, 염증성 단백질, 면역 반응 후에 생긴 부산물, 미세 혈전. 혈전이라는 건 피떡이에요.
그다음에 약물, 요새 약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약물이나 이런 독소의 잔재물이 림프 찌꺼기입니다. 림프 슬러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부정, 염증, 신경증상, 통증, 만병의 근원이에요. 무기력, 뭐 냉증, 저림, 뭐 이런 것들이 다 림프 찌꺼기가 쌓일 때, 림프 슬러지가 쌓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다음. 림프 슬러지의 원인은 염증, 독소 축적,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받아서 후유증이 생긴 거,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디 가도 못 고치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데, 새 세포를 살려주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림프 찌꺼기의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된 건 논외로 하고 가장 많은 거는 약이에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모든 약은 독인데 제가 이렇게 환자들 오시면은 첫 마디가 어떤 약 드세요? 무슨 약 드세요? 다 물어보고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다 삭제해버려요. 중요한 것만 드세요 하고 3분의 1이나 1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제가 만든 질병, 병이 생기는 고리 이론인데 세포 스트레스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 세포 안에 발전소인데 거기서 전기 생산이 줄어들면 세포가 방전이 되고 모터가 안 도니까 순환이 안 되겠죠. 난방 보일러에 모터가 망가지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울철에 얼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얼어 죽습니다. 림프 슬러지 순환이 안 되니까 지저분한 게 쌓이죠. 이걸 림프 슬러지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 림프 슬러지는 깨끗한 게 아니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지저분하고 독소. 그러니까 그게 지저분해지니까 세균들이 번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다음. 진단 방법은 뭐 림프 슬러지는 진단 방법은 현대의학으로 진단은 안 되고 간접적으로 피검사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제가 개발한 LQO로 세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형태학적인 특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항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세포 응집 현상이 피검사를 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혼탁해지는 거를 초음파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섬유와 잔해물, 죽은 세포나 잔해물들이 굳어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화학적 검사로 인해서 생화학적 검사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위에 근육통인데 밑에 근육은 정상으로 충분히 림프가 잘 흐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위에 거는 하얀색이 굳은 거예요. 여기서 림프 슬러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림프 슬러지의 초음파 특성은 고에코다. 하얗게 보인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는 의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다음. 림프 슬러지의 초음파 진단은 이제 좀 하얗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저기 흰 점 같은 게 많이 보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림프 슬러지 임상예를 보여드릴게요. 림프 슬러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신문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치매 환자들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인 겁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셔서 대충 베타 아밀로이드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쌓인 겁니다 얘기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바로 림프 슬러지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노인이 황반변성이 걸리면 저기 눈이 먼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매스컴에서 보면 드루젠이 쌓여서 그렇다. 드루젠이 림프 슬러지의 일종이다.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림프 슬러지는 그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주성분이 단백질,
그다음에 드루젠, 이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거는 지방 성분이 섞여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림프 슬러지는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전기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잘 통하지 않는 절연작용을 한다. 그리고 염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림프 슬러지, 림프 찌꺼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림프 슬러지 관점에서 보는 죽상경화증. 죽상동맥경화는 죽상경화증 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동맥경화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동맥경화라는 건 뭐예요? 경화라는 건 딱딱해지는 거예요. 탄력이 고무가 되게 쫙쫙 늘어났다 이렇게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경화증이라는 것도 이 죽상병변이라고 이렇게 변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하면 지방, 그중에 콜레스테롤, 염증세포, 섬유질 등이 이 혈관 안에 고여서 딱딱하게 변질이 된 거다. 이게 림프 슬러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분은 16개월 동안 여기에 ascending carotid artery라고 해서 상행, 한국말로 잘 모르겠네. 어쨌든 동맥이에요. 저기 왼쪽에 노란 거 표시하는 데가 오구라 붙어 있어요. 혈관이. 근데 그거를 여기 심도자, 캐테트리, 요 심도자로 이제 넓히고 막 이러고 거기다가 스텐트도 받고 그런데 저기는 각도가 있어서 못해요. 근데 이분은 1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노란 화살표, 오른쪽 그림 노란 화살표 보면 고기가 확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매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동맥에 있는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탄력성이 생겨서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도 지속적으로 혈관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동맥경화도 치료가 가능하다. LQO로. 요게 이제 증거 사례인데 더 많이 이제 16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아직은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제가 이 치료를 연구하고 해서 치료한 환자분들이 수만 명 되는데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45년, 의사생활 45년 동안에 배웠던 미국식 의학 교육에서 딱 이 고정이 돼 있어요. 제 관점도. 그런데 거기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지는 게 바로 이게 LQO입니다. 림프 슬러지 관점에서도 백내장, 백태끼인 거죠. 백내장은 림프 이 눈 안에 렌즈에 하얀 단백질 변성에 의한 혼탁에 의해서 수정체가 하얘진 거예요. 이것도 단백질 변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존 의학에서. 저는 림프 찌꺼기로 해석을 해요. 림프 찌꺼기 안에는 수정체도 꼬이고 전신에 전세포에 다 꼬이는. 그래서 백내장. 근데 백내장은 제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백내장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LQO보다 훨씬 싸게. 네. 싼 거는 못 고치는 것만 해도 바쁜데 싸게 치료 잘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다음.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자, 퇴행성 관절인데 관절에는 이게 이렇게 딱딱하게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절에 딱 코팅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연골이 있어요. 연골은 무슨 작용을 해요? 쿠션 작용을 해요. 뼈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뼈로 만들면 이게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탄성 작용을 하라고 고무 성분 같이 연골이 있는데 연골에는 혈관이 못 들어가요. 혈관이 없어요. 그럼 연골은 어떻게 먹고 살아? 연골도 세포인데 연골 세포는 나도 세포인데 왜 먹을 거 안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연골 세포는 뭘로 먹을 걸 줘요? 림프로 주는 거예요. 림프로 영향을 주고 림프로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가 혈관보다 5배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여기 관절에 다 연골 다 있어요.
두께하고 이런 게 틀릴 뿐이지. 근데 연골이 닳아서 뼈하고 맞히잖아요. 환자분 아파서 못 걸어요. 연골 손상이 되면 아파서 못 걷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연골이 닳게 하는 거는 뭐냐면 림프순환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아는 S대 간호대학 나오신 사모님이 있어. 목사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무릎은 너무너무 아픈데 죽었다 깨나도 자기는 인공관절 수술 안 한대. 내 몸에 쇳덩어리 안 집어넣겠대. 아, 그거 하시는 게 싸고 좀 그래도 덜 피곤하고 그런데 제가 종합병원 할 때 뭐 그 일주일에 한 대여섯 명씩 하는 게 그 인공관절이에요. 그거 하시죠. 그게 빠른데. 그랬더니 아, 자기는 죽어도 내 몸에 쇳덩어리 안 집어넣겠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S대 뭐 간호학과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2년 반째 오시는데요. 한쪽 무릎 완치됐고요. 팅팅 벗던 게 다 빠지고 한쪽은 80%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두 번째 하실 게 있습니다. 살을 15kg 빼십시오. 타이어가 자꾸만 빨리 포니에다가 바이돌 집어넣어갖고 자꾸 다니면 포니 그 바퀴 빡빡 달아서 금방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돌 좀 빼시라고요. 15kg 빼세요. 그랬더니 알았는데 잘 안 돼요. 무조건 빼세요. 그러면은 제가 치료 안 해도 무릎 저절로 좋아집니다. 딱 그랬어요.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 어쨌든 퇴행성 관절도 림프 찌꺼기가 막아서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되니까 관절에 있는 그 연골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죠. 다음. 퇴행성 관절염은 그래서 살 빼고 엘키오 치료하면 됩니다. 다음.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에요. 메니에르병이라고 이비인후과 난치병이 하나. 메니에르병은 뭐냐면 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어요. 세반고리관, 그 신라 공주들 그 공주 머리처럼 이렇게 그게 세 개예요. 이렇게 세반고리관은 평형을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듣는 달팽이 몸체는 여기 있는 거. 이건 소리 듣는 거예요. 달팽이. 이 세반고리관이 평형을 담당하는데 거기에 생긴 림프 부종이에요. 림프 부종은 제가 전문이라 메니에르병은 비교적 잘 낫습니다. 그래서 세반고리관에 생긴 림프 부종이다. 그것도 림프 슬러지예요. 그죠? 다음. 그러니까 림프 슬러지 관점에서 보면 모든 병이 다 림프 찌꺼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고 림프 슬러지 관점에서 보는 똥꼬병, 항문 거군 증후군, 똥꼬 아파. 똥꼬. 이거는 대장 항문과를 가요.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치질도 없고요. 뭐 다 이상 없어요. 대장 내시경을 또 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항문이 아파서 일을 못해. 이게 좌골신경통의 아류예요. 좌골신경통은 경기도고요. 항문거군 증후군은 안양. 안양이 망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신경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신경 재생을 시켜준다. LQO로 신경 속에 있는 림프 찌꺼기를 빼주고 신경 주위에 있는 림프 찌꺼기를 빼주면 돌아온다. 그리고 이분들은 앉으면 심해지니까 서서 주로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그만둡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똥꼬가 아프니까 뭐 아무 일이 안 돼. 혼이 빠져 있어. 그리고 굉장히 보채입니다. 똥꼬 환자들은. 원장님, 나 언제 좋아져? 아유, 지금 우물가에 와서 숭늉 찾으면 어떡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번 6개월 무조건. 근데 6개월 치료해서 제가 95% 거의 다 치료했고 나머지 안 온 사람은 내가 쫓아가면서 치료는 못 해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항문 거군 증후군도 결국은 신경에 쌓인 림프 찌꺼기 때문에 생긴 거다. 다음. 해독 치료는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상표권 출원한 게 디톡셀이라는 저 영어 단어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디톡셀이 뭐냐면 DETOXEL이잖아요. 디톡스가 해독, 림프 해독이에요. 그 다음에 L이 LQO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림프 해독을 하면서 LQ요법을 하는 것이 림프 슬러지 해독 치료법이다. 이게 이제 제 상표권 등록을 곧 할 겁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LQ요법은 제가 개발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단할 세포가 얼마나 충전이 돼 있는지 방전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치료는 뭐야?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를 녹여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반복 치료를 하게 되면 세포가 재생을 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여자가 애 낳을 때 엄청 용수잖아요. 똑같아요. 세포가 분열될 때 엄청나게 전기 에너지 필요한데 이 LQ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라 세포 분열이 훨씬 더 잘 일어나고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생이 잘 되는 겁니다. 여기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특허고요. 책자고요.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인터넷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든 거는 귀신 들린 거와 비슷한 건데 악령의 역사, 그 다음에 쓴뿌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는 감정스럽지, 원한, 창피함, 모든 이 감정에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오랫동안 쌓인 것을 감정슬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림프 슬러지는 육신에 생긴 림프 순환이 방해가 돼서 생긴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런 슬러지는 우리 몸에 안 좋다.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초록색으로서 내적 치유, 즉 영적으로는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땐 내적 치유와 좋은 마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슬러지, 오른쪽에 감정 혼적인 문제, 감정 슬러지가 쌓였을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각자의 취향대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시고 좋은 말을 하는 거. 좋은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모든 자기가 뱉는 말은 자기의 혼적인 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교양이나 품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스러지를 할 때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림프 슬러지 육적인 거는 제가 개발한 LQ요법으로 이온 분해를 하시면 되고 림프 해독을 하는 디톡셀 요법을 하고 좋은 몸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색 생활 방식이다. 그린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녹색 생활 방식을 함으로써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받는 거 그럼 저는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키는 영적인 건강과 혼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키셔서 그게 바로 행복인 겁니다. 영혼육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좋은 행복입니다. 아픈 거를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이 내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플 때, 혼적으로 아플 때, 육적으로 아플 때 이런 슬러지, 감정 슬러지나 림프 슬러지를 물기해서 모든 것은 물기해서 빼주는 겁니다. 우리 목욕탕 가서 때 빼듯이 빨래비누로 해서 이 옷에 묻은 때 더러운 거를 세탁하듯이 우리 몸도 세탁을 하면서 사시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